아마 3월은 뭘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1900년대에 실제로 프랑스에서 보내졌던 엽서래요. 이쁘더라고요. 네, 이것도 추천합니다. 10살이 된 아이에게 선물로 주면은 최근에 어린이집 다니면서는 몸이 아파요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병원 일지도 이렇게 썼어요. 네. 마음에 드는 걸 미리 사놓으면 복직이 기다려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뺐다 꼈다 하기도 쉬우니까 가계부를 여기에다가 써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이거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만 짐으로 갖고 있다가 오늘 마침 딱 날이 진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날이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제 손톱 상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손톱을 도자기로 빨리빨리 떼가지고 장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진짜 정신이 없어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편집 리소스를 덜 쓰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제 근황도 공유 드리고 그리고 그간 이제 쌓였던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마 되게 좀 영상 퀄리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집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영상은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켤 수 있었냐면 실은 저희 아기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를 한 명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제가 지금 교대로 아기 병원에 있게 됐는데 오늘은 남편이 딱 교대를 서주는 날이고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게 된 날이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뭐 청소나 또 낮잠도 자고 간만에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책상 정리도 오랜만에 좀 했는데 이거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계획도 없이 스크립트도 없이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간단하게 제 책상 먼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기존의 룸투어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컴퓨터방이 지금은 아니죠. 저희가 아기를 낳게 되면서 기존의 컴퓨터방을 쓰던 데를 아기방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컴퓨터방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이 이 조그만한 기존 옷방에 오게 됐어요. 책상 하나를 남편하고 서로 이제 반반씩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게 지금 다 꽉꽉꽉 차 있는, 아무튼 요즘에는 요런 데스크 셋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면에는 제가 재택할 때 쓰는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떡 메모지들, 띵크레코드, 지금은 아마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떡 메모지여서 아껴 쓰고 있는 디자인들이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띵크레코드에서 예전에 다 구매를 했던 거였나 보다. 네. 이것도 온스케줄, 뭐 헤비 트래커, 이거 원먼스 플랜. 전 이거 아기 끙아 상태에 매달 이제 매일 체크하거든요. 달마다. 뭐 그럴 때 이제 좀 쓰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좀 최근에 샀었던 떡 메모 패드 좀 큰 버전인데 이것도 너무 심플하고 예쁘죠. 뽀모도로 타이머 잘 쓰고 있고, 또 이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일본어 공부를 지금 다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죽어도 평생 안 헤어지는 가타카나가 있거든요. 저 지금 약간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시, 소, 츠, 그리고 응, 이거 진짜 저만 안 헤어지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좀 알겠다가도 또 며칠 안 보면은 또 엄청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귀여운 일본 가서 샀었던 히라가나가 적혀져 있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말이 나온 김에 마스킹 테이프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무인양품 트레이 위에다가 자주 쓰는 좋아하는 마스킹 테이프들 위주로 올려놨고, 그리고 요것도 너무 귀엽죠. 요것도 마스킹 테이프 이제 절단기 커터인데 요거는 제가 방기덕님 영상 한창 봤을 때 요거 귀여운 걸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따라 샀어요. 너무 귀여워서. 여기는 유난히 아끼는 마스킹 테이프 2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갔을 때 요런 마스킹 테이프, 커팅기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나온 것들을 싸게 묶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팩 집어서 샀었나 해가지고 좀 요 중에서도 더 자주 쓰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좀 깔끔하게 마스킹 테이프 끝단을 자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부피 차지 안 하고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정보가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다이어리 쓰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 그리고 문진, 무게감 있는 문진도 다이어리 쓸 때 정말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것도 여기다가 올려두면은 약간 데스크 테리어 효과도 있고,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조가죽 책갈피인데 진짜 가죽인가? 인조가죽인가? 모르겠어요. 선물 받았어가지고 정보를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완전 똑같은 거는 못 찾았고 결국 비슷한 제품을 아이디어스에서 찾아서 정보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책갈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 귀여운 이 머쉬룸 모양의 시즈닝 오브젝트였나? 아무튼 이 머쉬룸 모양의 수납은 그냥 진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조금 난잡한 생활 필수품들을 넣어놨어요. 본드, 칼, 줄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슉 넣어서 뒤쪽에다가 아주 야무지게 빈 곳 허락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요것도 있는데 제가 다이어리 쓸 때 연필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연필을 가끔 쓰거든요. 근데 지우개를 그때 같이 사용을 하니까 이 책상이 너무 지우개 가루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는 게 매번 귀찮아가지고 요거를 쿠팡에서 보고 샀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돌돌인데 반영구적인 돌돌이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어주면은 접착력이 금방 좀 돌아와요. 그래서 지우개가루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우개가루를 모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치울 수 있는 아주 귀엽고 깜찍한, 처음에는 책상용 빗자루를 알아봤었는데 그게 은근히 부피가 커가지고 제 책상에서는 수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사게 되었고, 그리고 요거부터 보여드려야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일본 여행 가방 쌌었을 때 보여드렸었던 그 맥세이프 삼각대예요. 이렇게 클램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쉽게 데스크에서도 고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요 모니터 받침대에다가 꽂아놓고 카톡 같은 거 좀 책상에 앉아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치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로프리, 아마 플로우2 모델이었을 거예요. 이게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이 키감이 굉장히 좋아요. 소리가 도각도각도각 나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제가 재택할 때 좀 소리가 좋은 키보드를 찾다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1, 2, 3번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1번에는 요 아이맥을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2번을 누르면 이렇게 그 핸드폰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뭐 카톡 같은 거 오면은 답장 쉽게 칠 수 있게 이렇게 전환을 하고, 또 3번에는 아이패드를 연결해놔서 그때마다 이제 좀 필요한 키보드가 필요한 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페어링도 잘 되고요. 그리고 전환 속도가 약간 좀 제 기준에서는 견딜 수 있는 속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소리가 좋고 예쁘고 블루투스 기기 전환도 좀 잘 되는 그런 키보드를 찾으신다면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더 밑에는 제가 이제 편집할 때 쓰는 진짜 개인용 맥북을 놔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있고요. 평소에 다이어리 쓸 때는 이렇게 마우스, 키보드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 받침대 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창 현금 생활 하겠다고 선언하고 예쁜 계산기부터 덜컥 샀었는데, 네.
아무튼 요거 이렇게 켜가지고 계산기예요. 이게 실은 제가 남편한테 작년인가 재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 키보드를 선물을 했었거든요. 저거랑 같은 그 모델로 옆에서 붙여서도 키패드처럼 쓸 수 있는 계산기인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키감도 좋고 그래서 요거를 샀었어요. 근데 제가 은근히 그 생활하면서 계산기를 많이 쓰거든요. 암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회사에도 큼지막한 계산기가 있고 집에도 이렇게 계산기를 좀 물리적으로 큰 거를 두는데 쓸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는 또 가계부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더 자주 쓰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보여드렸고 더 소개해드릴 거는 여기선 더 없나? 그러면 이거를 빼먹었다. 이게 제가 기록 관련한 영상을 찍을 때 아무래도 좀 거치가 단단하게 되는 삼각대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마이마인인가? 마이마민인가? 이것도 클램프 형태로 책상에 거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삼각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두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샥 돌려서 여기서 이제 그 작성하는 거를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제가 1년에 몇 번 촬영은 안 하지만 365일 항상 이 책상에 달려 있습니다. 네.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자주 쓰는 필통? 거의 뭐 여기다 대고 막 칼질도 했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넉넉하게 막 담기 좋아가지고 수많은 펜들 중에 다이어리 쓸 때 제일 자주 쓰는 필기구들 여기다가 담아서 책상 옆에다가 바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업무용 다이어리, 복직하면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파일로팩스, 그리고 이건 육아용으로 쓰는 미도리 10년 다이어리, 그리고 요거는 지금 포토제니아 굿즈에서 일전에 보내주셨던 그 커버를 씌워놔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롬하고 같이 만든 블렛 저널, 2026년에 새롭게 날짜형으로 출시된 블렛 저널,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 북커버를 받았을 때 이 콜라주 디자인이 저는 평소에 저라면은 선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제 다이어리에다가 끼워 놓고 나니까 이 쿠션감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컬러감도 너무 청량하고 귀엽고 그래서 네,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보내주신 것들 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6년 들어가지고 또 야심차게 새로 구입을 한 다이어리인데 이 블렛 저널에 일기 쓰는 칸이 아시겠지만 넉넉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칸이 부족한데 하는 날이 저도 분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때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 담자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2월까지는 꽤 열심히 썼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와 이게 육아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여러 권 쓴다는 게 제 역량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록 좋아하시는 기록 덕후분들은 10권씩 막 쓰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그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해요. 이게 애기 보면서 이 여러 권을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2월까지밖에 못 쓰고 지금 멈춰 있지만 아기가 조금 덜 아프고 이제 복직했으니까 좀 직장에도 다시 좀 적응을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생기면 다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디. 아무튼 블렛 저널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앞장 이렇게 기존 영상에서 공유해드렸듯이 꾸몄었고 키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이 거의 6월이니까 진짜 딱 절반 왔잖아요. 그 사이 여기 좀 많이 부풀어 있죠. 저도 원래 이렇게 막 뭘 덕지덕지 스크랩하는 타입의 기록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본 다이어리가 별로 없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붙이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각선 밴드를 선호를 했었잖아요. 펜 꽂아 다니기 쉬우시라고. 근데 이렇게 스크랩을 많이 하는 타입의 기록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대각선 밴드가
고정이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거를 기획을 할 때는 그냥 이 일자형 밴드로 바꿔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실제로 이 대각선 밴드가 펜을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뭐 펜을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뭐 저만 해도 필통을 따로 들고 다니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년 거를 밴드를 어떻게 바꿀지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이 부분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스튜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세요. 위시리스트는 기존에 촬영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샀거든요. 반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반년은 좀 정신을 차리고 소비 습관을 다시 좀 재정비를 할 거고 그리고 먼슬리 리뷰는 지금 5월 거를 조금 덜 했어요.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이게 꽉 채워진 페이지가 연말에 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달은 뭐 제일 열심히 쓸 때니까 먼슬리 이거 캘린더도 저도 활용을 좀 해봤는데 저는 먼슬리 캘린더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은 2026년 버전이 되어서야 이 먼슬리 캘린더를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넣은 거지 막상 저는 쓰려고 하면은 채울 게 그렇게 막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2월부터는 그냥 깨끗하죠. 3월부터도 깨끗하고 아마 3월은 뭘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한 줄 일본어 일기를 채우려다가 이것도 실패해서 그냥 한 줄 일본어 일기는 6월부터는 네, 이쪽 칸에다가 이제 먼슬리 로그 칸에다가 한 줄 일본어 일기를 좀 채우고 있고 네, 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먼슬리 캘린더 부분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아주 백지 상태. 이거는 1월달 제일 그 열정 넘치는 달에 썼었던 먼슬리 로그랑 헤비 트래커 부분인데 네, 이때도 열심히 한 줄 일본어를 썼었고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뭐 자기소개하기 관련된 일본어 문장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헤비 트래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펜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보여드릴까요? 요 펜 있잖아요. 조인닷 미도리 요걸로 이렇게 스탬프 찍어주듯이 표시를 하고 카운팅할 때는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카운팅을 했었는데 아무튼 요것도 이렇게 찍으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꾸미고 사진도 붙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회비 모아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파인다이닝 갔을 때 너무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셰프님이 이런 것들도 다 만드시는 능력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던 일러스트 메뉴판들에 그려진 음식들 따로 제가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붙여가지고 그날 먹었던 음식들도 좀 기억을 하고 이분 사인도 받고 이렇게 추억 저장을 해봤습니다. 2월은 제가 아기랑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에 한 2주 살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크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위클리만큼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이 추억이 휘발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뭘 먹었는지 아기랑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맛있게 먹었었던 커피 집 명함이랑 스티커 가져왔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런던 다락 빈티지샵 너무 제주도 가면은 명소로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2시간 동안 저는 진짜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이게 1900년대에 실제로 프랑스에서 보내졌던 엽서래요. 근데 요런 그 디자인이 요즘에는 진짜 없잖아요. 이렇게 레이스 같이 만들어진 너무 예쁘고 특별한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를 해왔는데 이게 오래돼서 그만큼 더 특별한 건 맞지만 약간 1900년대부터 어쨌건 지금까지 얘가 버텨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또 많은 세균들을 묻히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손으로 너무 만지는 거는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조금 봉인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족끼리 찍은 네컷 사진도 뭐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로 사진 찍을 때마다 뭐 열심히 붙여놨었던 것 같아요. 네.
위클리 뭐 잘 쓰고 친구랑 사진 찍은 것도 붙이고 뭐 이렇게 줄줄줄 쓰다가 이것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6월 진짜로 이제 워킹맘이 되다라는 걸로 이제 해놓고 6월 비어있고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한 줄 일본어. 제가 여행할 때 짤막짤막한 일본어 여행용 회화는 그냥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쓰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일본어로 하려고 할 때 좀 막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한 문장으로 딱 한 문장씩만 하루에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조금 자주 쓰이는 기본 문법들이 더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먼슬리로그 뭘 채워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리고 헤비 트래커 이렇게 남겨져 있죠. 이렇게 체크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요게 복직한 첫 주. 저한테는 지금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다 보낸 이번 주인데, 아기가 입원을 수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복직을 하자마자 제가 연차도 많이 쓰고 아기 간병하느라고 많이 좀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아기 재우고 나서도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번 주도 가득 채워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아기가 제발 퇴원을 해서 조금 더 저희 가족이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반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요거는 기록 좋아하는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추천해 줬었던 기록 팁인데 2026년 새해 첫날에 2026년 12월에 있을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그날 써가지고 요 다이어리 맨 마지막 위클리 장에다가 이렇게 킵해두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했을 때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기대했었구나, 목표는 다 이뤘니, 이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써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뭐라고 썼는지 벌써 6개월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지네요. 그래서 요 12월에 다시 열어봤을 때 제가 진짜 과거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1년을 보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리노트 페이지인데 많은 분들이 마스킹 테이프 아카이빙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요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한번 해봤어요.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채워놓기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또 앞으로 구매할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요. 반년 동안 잘 부풀어 오른 제 다이어리 짤막하게 보여드렸고요. 육아일기 보여드릴게요. 육아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도리 10년 다이어리 5년을 살까 10년을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5살 때는 이거를 아들한테 보여줘도 못 읽을 것 같아서 한 10살 되면은 엄마가 이만큼씩이나 나를 위해서 이거를 10살 때는 충분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리해서라도 10년을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 아기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에서 찍어줬던 발도장이랑 뭐 머리 둘레, 가슴 둘레, 몸무게 어떤 건지 뭐 어디 산부인과에 어디 원장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도와줬는지 이런 것들을 써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롤로그를 적는 곳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매년마다 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기도 다 하나씩 채워지겠죠. 그리고 요 기분 도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필통에 있는 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일본에 갔을 때 구매를 했었던 이 도장인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찍고 싶은 부분에다가 클릭 하면은 이렇게 남는 도장이에요. 보이시려나? 그래서 이렇게 뭐 컨디션이 좋은 날, 그냥 보통인 날, 막 운 날, 짜증 날, 삐진 날, 몸이 아픈 날. 최근에 어린이집 다니면서는 몸이 아파요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아프지 마, 애기야. 아무튼 이런 도장으로 기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떡 메모지 중에 이 띵크레코드의 그 한 달 헤비 트래커 떡 메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매달 저희 아기가 끙가를 잘 못해요. 되게 된똥을 많이 싸는 아기여가지고 뭐 밤잠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유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기록을 했었던 편이었고 지금은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병원 일지도 이렇게 썼어요. 네. 이 10년 다이어리를 꽉 채워가지고 10살이 된 아이에게 선물로 주면은 아, 엄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었구나를 아기가 이걸 보면서 좀 더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우선순위를 가장 높여서 채우고 있는 다이어리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용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파일로팩스에 이게 가장 작은 거에서 그 다음으로 큰 사이즈거든요. 한창 휴직 중이었을 때부터 업무 다이어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회사 가기 전에 이 회사에 택배를 시켜 놓으면은 회사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처럼 업무용 다이어리를 마음에 드는 걸 미리 사놓으면 복직이 기다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창 육궁 다이어리 관련 콘텐츠에 또 빠져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서칭해 보다가 흔히들 말하는 파일로팩스병, 파팩병에 저도 걸립니다. 다른 거는 안 되고 파일로팩스여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미친 듯이 이제 물건 풀리면 오픈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원래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작고 관련 속지도 뭔가 예쁜 거를 사이즈에 맞는 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명함 넣어놓을 수 있게끔 뭐 지폐도 되고요. 아, 지폐는 여기 위에도 넣어놓을 수 있어요. 지갑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진짜 이것도 죽어라 외워도 안 외워지는 일본어 접속사들 이렇게 딱 펼치자마자 보여지게끔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저는 펜부터 보여드릴까요? 제가 실은 원래 업무용 다이어리에 쓰는 펜은 기존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워지는 펜 있잖아요. 프릭션. 그래서 이거를 업무용 펜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다이어리 컬러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홀더가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끼워서 쓰면 되겠다 했는데 0.38 정도의 굵기로 쓰기에는 좀 칸이 작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일 가는 굵기, 제가 가지고 있는 펜 중에 제일 가는 굵기의 펜인 유니스타일 핏의 0.28mm 펜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가독성 있게 글씨를 쓰려면. 그래서 아쉽지만 화이트를 같이 들고 다니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까만색, 뭐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모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속지는 제가 데시오님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 데시오님이 작년엔가 이제 직접 만드신 속지를 판매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육궁 다이어리를 이걸로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속지는 다 데시오님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표지도 있고 같이 주시는 이런 달력이랑 뭐 연력, 버킷리스트 있고 요거는 아마 기본으로 있었던 인덱스 페이지인 것 같아요. 파일로팩스. 그리고 먼슬리. 요거는 데시오님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먼슬리 같은 경우는 요 첫 페이지에 몇 월인지 표기를 하고 그 달에 내가 좀 지키고 싶은 아니면 습관화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적어 놓고 달성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월간 달력인데 역시나 저는 월간 달력을 잘 쓰지 않네요. 지금 6월 제가 복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날짜만 적어놓고 쓰질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뒤에 이제 다른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아마 요거는 기존에 교보문고에서 샀었던 그 디자인 카드가 그냥 예뻐 보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좀 두께감이 있어서 찾기도 쉽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클리를 만들었고 여기는 데시오님 위클리 페이지가 좋은 게 약간 프로젝트별로 혹은 계획별로 그 주에 어떤 거를 주로 메인으로 실행을 할지 어떤 흐름으로 업무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공간도 되게 좋았고 여기는 저는 이제 타임라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에 얼만큼 근무를 했는지를 좀 남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기가 많이 아파서 복직하자마자 연차를 반차를 엄청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제가 구매를 해왔었던 건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길다랗죠. 스타일 북마커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꺼내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책갈피처럼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부착은 안 되지만 나름 여기 뒷부분이 길어가지고 막 많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볼 수 있게 제 다이어리에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반 접어서 뒤쪽에다가 추가로 더 쓸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접어 놓기도 했습니다. 접어서 보관하는 거. 네. 몇 장 접어서 보관해놨고 아무튼 요거는 제가 업무랑은 상관없지만 회사에서도 잊지 않고 좀 챙겨야 하는 개인적인 그런 플랜들을 좀 안 잊어버리게 잘 보이는 데다가 계속 놓고 싶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제품을 사서 그 주에 이렇게 끼워 넣고 있어요. 뺐다 꼈다 하기도 쉬우니까 활용하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위클리 페이지가 보면은 이제 그냥 맨 위클리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은 대시오님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페이지 옆에는 일주일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클리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 페이지를 매주 그 위클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have to do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적는데 출근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조금 더 잘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옆에다가는 여기에 나열한 업무들을 좀 더 정리해보는 거죠. 중요한데 급한 거, 중요한데 안 급한 거, 안 중요한데 급한 거, 안 중요한데 급하지도 않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중요한 업무 순위 위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 다이어리 장점이 이 속지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옆에다가 필요한 속지를 갖다가 붙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진짜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굉장히 대시오님 제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일리 속지인데 요거는 제가 막 엄청 잘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요 며칠간은 그렇게 썼어요. 그냥 이 타임라인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할 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휴직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릿속을 정리할 겸 이 업무를 할 때는 이런 흐름으로 했었지 누구누구에게 협업을 요청을 해야 됐었지 기한은 이걸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정리해보고 싶을 때 그냥 메모지처럼 썼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제가 일을 해보면서 찾아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페이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우선순위 페이지 그때그때 필요하면 옮겨서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먼스 이거 명명을 뭐라고 하셨더라 제품명을 아무튼 되게 독특해요. 여기에 그 만년형 달력처럼 표시해서 쓸 수 있는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일자형이거든요. 노트형인데 또 점점점점 위아래로 이 칸을 구획하기 쉽게 점점점점을 찍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필요한 공간만큼 이렇게 선을 이어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력이 이제 상단에 있는 이 페이지 하나에다가 일반 라인 노트를 붙여서 한 달치 가계부를 여기에다가 써보려고 해요. 이걸 지나면은 그냥 도트 내지 메모장용으로 이렇게 좀 넣어 놓았고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었던 인덱스인데 이 미니 인덱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색깔도 너무 예쁘죠. 다이어리에도 잘 어울리는 인덱스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붙여서 쓰려고 여기다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붙여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여기다 빤빤한 판 위에다가 붙여놨고 클립도 필요하면은 네, 쓰려고 여기다가 여분을 꽂아놨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60용 포켓? 또 종류별로 있는 거를 다 사봤는데 이렇게 명암 꽂이처럼 되어 있는 3단 꽂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랩 형태의 사이드 뚜껑이 있는 것도 사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열려 있는 요런 포켓도 사봤는데 활용은 이제 써가면서 사용해 가면서 제가 활용처를 찾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미리 좀 구비를 해놨고요. 요거는 구멍을 뚫는 이거 뭐라 그러죠? 펀처라 그러나? 사진이든 아니면은 뭐 명함이든 여기다가 꽂고 싶은 뭐 종이만 있으면은 요걸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규격에 맞게 여기다가 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이건 파일로팩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줬던 자 네, 여기다가 끼워놨어요. 여기도 수납 포켓이 있는 걸 끝으로 이거 영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너무 말을 두서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돼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여러분들께 생존 신고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아기랑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자정을 넘겼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그래도 제 채널 보러 와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이렇게 무성의하게라도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 miss you to bring that fire. I needed to. But that's only part of the story. Oh.